그동안 우리 머리 한켠에서 잊혀졌던 이름이 있죠. 박창진 사무장.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박창진 사무장의 이름이 오후 내내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박 사무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회사에 복직해서 근무 중인 걸로 아는데 왜 이 시점에 다시 소송일까요? 자, 직접 만나보죠. 박창진 사무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희 마지막 출연하셨던 게 올 4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휴직을 하고 이제 복직을 한 상태로 출연을 하셨던 건데. 네네네. 그동안 잘 못 지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 계획을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든지, 혹은 뭐 반성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 그런 게 없는 이상 강제력에 의해서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고요. 그래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그 대상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는 나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죠. 하나가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그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노동 현장에 와서 지금 겪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업무에 복귀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들을 좀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던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이제 팀장이라는 위치로 진급을 하고 그 직위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라인 팀장하고 일반 승무원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비행기 안에 탄 승무원들 중에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격 갱신이 요구됐고 영어 방송. 이 제가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저는 이제 팀장 자격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본인 책상 빼기가 아니냐. 책상 빼기 아니냐. 그러니까 너 한직을 주고서 당신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의 암묵적인 징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직급상은 사무직이란 직급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로는 그냥 일반 승무원 역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뭐 이코노미에서 이제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회사 측에서 이러더라고요. 라인 팀장으로 근무하려면은 영어로 기내 방송하는 방송 A 자격 이런 거를 이제 회사 시험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박창진 사무장님이 탈락을 했다. 그래서 팀장 자격을 못 주는 거지. 이게 뭐 징계 차원 안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지금의 얘기는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내에 자격책 검증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영어 방송문을 읽고 테스트를 받는 거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90점을 통과 못했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땅콩회항 사건 이전에도 이 시험을 박창진 사무장은 통과하지 못했었다.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 그 초부터 해서 2015년 6월 달까지 일단 본인 자격은 유지를 하되 강화된 자격 요건 하에 다시 모두 시험을 쳐서 갱신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 기간 내에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시험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보던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거군요. 빨리 통과됐으면 좋긴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서 이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기회를 이제 잃은 채 어쨌든 한참 휴직을 하시고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그럼 박 사무장님, 그냥 이번에 좀 시험 봤을 때 시원하게 붙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떨어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영어 시험이나 자격 시험은 객관화된 지수가 있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시험에 어떤 위력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회사가 이 시험에 회사가 내는 시험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기존에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승무원들은 이제 팀장이 하는 방송과 일반 승무원이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이제 방송 테스트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여지껏 해온 적이 없는 일반 승무원 방송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한 일단 조건이 달라진 거죠. 시험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원어민이 또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이 영어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내국인인 승무원 출신의 직원들이 그 평가에 이제 결과를 준다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함이 있다.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럼 시험 치는 과정에서 내가 박창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이익을 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으신 거예요? 솔직히 이제 지금 몇 해까지 제가 방송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고, 제 한국어 점수가 얼마냐, 90점이 통과 점수인데 86점이라는 거죠. 영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어떤 의심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회사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측은 거부하면서 이제 요목조목 반론 입장, 해명 자료를 줬는데요. 한국어 시험도 떨어졌다.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겨울이었잖아요, 사무장님. 벌써 3년. 이제는 나 좀 그만 싸우고 싶다. 다시 복직했으니까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좀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법한데.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작게는 이제 저희 승무원들 또 감정 노동자들이 특히나 이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고용주도 노동자를 내 소모품이나 노예처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인 기피는 좀 다 괜찮아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대인 기피증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는 조금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2번 어떤 이제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과호흡하고 이런 거 죽을 것 같아갖고 그 공연을 보지를 못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어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거를 끝까지 보게 됐어. 3년 만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3년 만에 공연 보셨어요? 네네. 정말 기쁘기도 했고, 이렇게 서서히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좋은 소식 딱 하나 얻어서 좋네요. 다음에는 우리 좋은 소식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좋은 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다시 소송전에 들어가는 건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노래가 하나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노래, 어떤 노래? 한국을 말아먹은 백인의 인물. 9년을 말아먹은 백인의 인물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노래 못 나와. 왜요? 별명이 훨씬 넘습니다. 많이 넘지. 그렇지. 누구는 안 넣을 수 없죠. 이건 순위를 매길 수 없어. 그러면은 그 대표 인물들만 넣으면 되잖아요. 대표도 별명이 넘어. 그러네. 알면서 그래. 너무 많구나. 헌정 파괴, 국기문란에 부역했으면 일단 역적짓거리 한 거니까. 그게 9년 동안 너무 풍년이어서.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걸 다 털면은 이러다 우리 쪽에 누가 남아나겠느냐. 안 남아도 돼요. 안 남아, 왜 굳이 남을라 그래? 에이, 그래도, 갈 사람 가고 없어질 사람 없어지고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죄 있는 자는 가면 되고. 없는 자는 남고? 아니, 가. 없는데도? 9년 말아먹은 집권 세력이었다는 자체도 죄예요. 반성 책임이 있어야지. 반성하는 김이라도 보여주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도리고. 너무 야박하시다. 야박은 아니지요. 응?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동네 구멍가게도 장사 그렇게 안 해요. 다 도리를 알고 도리에 맞게 하지. 요즘 제명 된 것 때문에 삐치신 건 알겠는데, 그래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응? 이게 뭡니까? 응? 지금 나만 고생하지 않습니까? 뭘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돼. 다 같이 놀아놓고, 응? 이런 일이 좀 외람된데, 정말. 고생은 이제 시작이세요. 예? 내가 볼 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봐야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난 고생 아예 안 하지, 나는. 시작조차 안 하지. 에이, 텄는데. 안 텄어? 텄어요. 안 텄어? 응? 뭐 그런 생각으로 잠시나마 위로라도 하신다면야 어쩔 수 없고. 포토란 쓸 때 멘트 뭐가 좋을까? 응? 뭐 하나 더 해봐. 응?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요. 아니, 그 생각 했지. 근데 사람들 웃으면 어떡해. 좋지 뭘. 클라스에 자꾸 웃기고 싶었는데 그거 알고 싶었거든. 분명히 웃겨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들어갈까? 예. 네, 들어갈까? 예. 들어가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는 안 해요? 그것도 있구나. 연루된 의원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소식이. 할 게 많잖아. 워낙 할 게 많지. 그거 말고 수사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렇지. LCT 비리도 있고. 많다니까. 게다가 특수활동비권도 물리 있어가지고. 그 특활비가 의원들한테 그렇게 흘러들어간 게 사실로 확정되면. 정당의 존립 목적을 위배한 거니까. 심대한 위배니까. 이건 정당 해산도 가능할걸? 아이고, 무슨 위배한 게 어디 그것뿐도 아니고. 그건 그래. 사유야 원래 차고도 넘치지 뭘.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5만 군데를 다면 털어대니까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랄까 그런 게 생길까 봐. 안 생긴대요. 그래? 청소할 땐 피로해도 깨끗해지면 좋은 거지 뭘.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친구 그 조병일보 그래도 연일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수사공화국이냐. 응? 새 정부 들었어서 구속하고 체포하고 이런 일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응? 거기가 이젠 기억력도 없어지나 보네. 그러니까. 보는 눈도 없으면서 기억력까지 없으면은. 그러니까 울잖아. 아이고. 사설로 징징, 기사로 징징, 징질이 징징, 징징징. 예전처럼 본인들 생각대로 프레임도 안 짜지고. 갔거든 그런 시대는. 울만 하지 그러면은. 본인들 사실 기사 써놓고 이게 보고 있자면 개가 안 날 거야. 그러니까요. 응? 무슨 수사라는 거 수사 종량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응? 수사 많이 한다고 징징대는 거 이게 자체가 웃기잖아. 수사 공화국처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한 거지. 9년 동안 그만큼 범죄가 많이 쌓여있다. 그거지요. 그거거든.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던 시절도 있었지. 참 그 시절에 우리한테 딸랑거리며 부역질했던 언론사들이 꽤 되지요. 세고 셌지. 적폐도 몸통, 다리, 머리가 다 있다면은 이 적폐의 머리 부분이 그런 언론들이에요. 그렇지. 솔직히 이번 판에 청산 제대로 하려면은 유구한 역사의 사기질 언론 그 몇 개는 난 폐간까지 가야 된다고 봐. 근데 참 그게 어려울 거예요. 나 좀 해. 나도 하면 하는데. 장악됐던 방송도 싹 정리하고. 지금도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언론이 태반이긴 한데. 신기하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시대에 그러면 그래 못 읽을까? 펜트 잡고 있는 직업들 더 빨리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어떻게든 현 정부를 폄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적폐한테 들러붙어서 이 마지막 앵벌이하는 모습들. 재미는 있어. 그러니까. 눈 돌아간 거야, 걔들도. 이제 갈피를 못 짜고 지금 막 바둥바둥 하는 거지. 바둥바둥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아무튼 어쩌실 거예요, 앞으로? 뭐를? 올해 안으로 소환되실 것 같다는 전망도 많던데. 전망을 머리 어둡게 봐. 나는 밝게 볼래.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워요. 어두우면 촛불 켜. 나를 위해서. 엄마. 우리도 한번 모아보자. 우리들의 세력들 별집. 돈이 없어서. 힘발이 예전 같지도 않고 모아봤자 웃기기만 하고. 에이, 힘드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듣자니까 이제 나 갈래. 국정원 특활비 MB님 시절에도 상납했었다는 증언 떴던데. 몰라 아마 뭐는 안 떴겠어. 안 떠? 안 한 일 찾는 게 빠르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아이, 가야지. 아이, 진짜 가다가 또 돌뿌리에 또 자빠질 뻔. 가다가 돌 하란 말이야. 더 자주 봬요. 참 어차피 뭐 그렇게 되겠지만. 동작 그만. 아우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야? 전마담은? 내가 무슨 장난을 했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핑크색으로 된 것을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흰색으로 된 것을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봐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흰색이야 흰색. 줘봐. 아휴 침침했어 눈이. 이게 핑크색 이거 아니야? 아휴 안경 써 안경. 양 선장 배 문 걸어자면 얼른 출발해 그러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뭐 이렇게 알라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잘 못 들었는데?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래 이제 좀 들리네. 덧니도 많이 나왔어 덧니도. 그건 알아. 오른쪽이 많이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 그러는지. 그것이 잘 들어요. 어떤 수도권 전방 해안부대 소속 군인들이 허락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야. 뭐? 근무지 이탈에 술까지? 그래 심지어 간부가 앞장서서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술을 마셨다잖아. 간부가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만. 말이 아주. 그 말이요. 응?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을 군기 밑장을 확 다 그냥 제대로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귀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뭘 어째? 죽이자. 이거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살벌해? 아니. 정도껏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주기자. 그래.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는 그 주기자. 주기자.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전화 걸리는데 혼자 굉장히 빨리 걸리는데. 조용히 해.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수도권 전방 해안부대 간부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술을 마시고 아주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주기자는 뭐. 근데 뭐? 왜 무슨 별거 아니 왜 뭐라길래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지난번에 술 마시고 실탄 사격한 지휘관 있었잖아. 그 산 시끄러웠지 그렇지? 그 지휘관도 이 사단 소속이었대. 뭐시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구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그 사단을 내버리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거기 있는 거 빼고 있다는 그거. 이거? 그래. 그 경과를 헛도가 아니라는데 그것을 꼭 뱃속에 넣고 그걸 먹으려고 그래.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 누나가 딱이야. 전 부사장이 지금 그 대상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는 나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죠. 하나가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그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노동 현장에 와서 지금 겪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업무에 복귀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들을 좀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던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이제 팀장이라는 위치로 진급을 하고 예. 그 직위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라인 팀장하고 일반 승무원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비행기 안에 탄 승무원들 중에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격 갱신이 요구됐고 영어 방송 예. 이 제가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저는 이제 팀장 자격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본인 책상 빼기가 아니냐. 책상 빼기 아니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회사가 이 시험에 회사가 내는 시험이니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기존에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승무원들은 이제 팀장이 하는 방송과 일반 승무원이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이제 방송 테스트를 받게 됐는데 예. 저희가 이제 여지껏 해온 적이 없는 일반 승무원 방송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한 일단 조건이 달라진 거죠. 시험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원어민이 또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예. 이 영어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예. 이번에는 또 내국인인 승무원 출신의 직원들이 그 평가에 이제 결과를 준다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함이 있다.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럼 시험 치는 과정에서 내가 박창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이익을 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으신 거예요? 솔직히 이제 지금 몇 해까지 제가 방송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고 제 한국어 점수가 얼마냐 90점이 통과 점수인데 86점이라는 거죠. 영어는 뭐 어느 그러니까 너 한직을 주고선 당신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의 암묵적인 징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경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네. 직급상은 사무직이란 직급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로는 그냥 일반 승무원 역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뭐 이코노미에서 이제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라인 팀장으로 근무하려면은 영어로 기내 방송하는 방송 A 자격 이런 거를 이제 회사 시험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박창진 사무장님이 탈락을 했다. 그래서 팀장 자격을 못 주는 거지. 이게 뭐 징계 차원 안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지금의 얘기는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내에 자격책 검증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영어 방송문을 읽고 테스트를 받는 거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90점을 통과 못했었다. 얘기였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딱 그동안 우리 머리 한켠에서 잊혀졌던 이름이 있죠. 박창진 사무장.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박창진 사무장의 이름이 오후 내내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박 사무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회사에 복직해서 근무 중인 걸로 아는데 왜 이 시점에 다시 소송일까요? 자, 직접 만나보죠. 박창진 사무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희 마지막 출연하셨던 게 올 4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휴직을 하고 이제 복직을 한 상태로 출연을 하셨던 건데. 네네네. 그동안 잘 못 지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 계획을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든지 혹은 뭐 반성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
그런 게 없는 이상 강제력에 의해서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고요. 그래서 조연 땅콩회항 사건 이전에도 이 시험을 박창진 사무장은 통과하지 못했었다.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 그 초부터 해서 2015년 6월 달까지 일단 본인 자격은 유지를 하되 강화된 자격 요건 하에 다시 모두 시험을 쳐서 갱신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 기간 내에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시험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보던 중에 이 사건이 사건이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됐으면 좋긴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서 이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기회를 이제 잃은 채 어쨌든 한참 휴직을 하시고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그럼 박 사무장님 그냥 이번에 좀 시험 봤을 때 시원하게 붙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떨어지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영어 시험이나 자격 시험은 객관화된 지수가 있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시험의 어떤 위력이